어디까지 나의 개인정보일까요? 요즘 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나는 SNS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 저의 이름은 정준하예요. 이 시대의 워킹맘. 직장에서는 멋지게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랍니다. 주말마다 맛있는 카페에 가서 음식 인증샷 찍기, 멋있는 곳에 가서 셀카 찍기, 워킹맘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공유하기 등 취미는 별스타기라고요. 예전에 올렸던 사진에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네. 무심코 찍어서 올린 사진이었는데 이러다가는 내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겠어.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SNS를 즐겨야겠어.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형태의 제한이 없는 다양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가족관계와 같은 인적 사항, 키, 몸무게, 진료 기록 등과 같은 신체적 정보, 검색, 구매 기록, 종교, 가치관과 같은 정신적 정보, 학력, 전과 기록, 재판 기록 등과 같은 사회적 정보, 소득, 계좌번호, 금융 내역과 같은 재산적 정보, 기타 각종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위치 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악용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계좌정보나 가족정보 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인 이름, 주소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고유 식별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고유 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하며 회사에서 부여한 사원번호나 학교에서 부여한 학번은 고유 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다수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정보를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하며 IP 주소, 쿠키, 홈페이지 방문 기록, 쇼핑몰 구매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에서 주식 분야 열람 정보와 이용자의 정보가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식 분야 관심 이용자라는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고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구매 내역과 이용자의 정보가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수 고객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생활,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 속에 어떤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위치 정보는 콜택시 앱, 내비게이션 앱 등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고 배달음식 주문 내역은 선호식품 세일 정보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 기록은 개인 맞춤형 추천 방송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구직 및 아르바이트 신청 내역은 개인 맞춤형 기업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 잠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신가요? 만 14세 아동의 경우 회원 가입이나 이벤트 응모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부모님, 조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서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알아보기.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상담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5만 5,48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1일 스팸 수신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평균 2일당 한 건의 스팸을 수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점점 진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유출, 통신 3사 개인정보 유출, SNS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 사고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강화된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과징금 금액 또한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히 유출해서 끝나지 않고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링크를 포함한 택배 확인 문자, 지인의 돌잔치, 결혼 문자 등을 클릭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검찰, 통신사, 은행 등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급여 통장을 가장한 온라인 뱅킹 계좌 개설, 무카드 거래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가 발생되며 결제하지 않은 내역의 금액을 청구하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평소 필요한 물건을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다는 SNS 글을 확인했습니다. 공동구매 이벤트입니다. 아는 분을 통해 싸게 구매하는 것이니 의심 많으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한 세트에 2만 원, 세 세트 구매 시 4만 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선착순 5세트입니다. 비밀 댓글이나 쪽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아이디, 원하시는 수량, 입금 예정인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사람들 상품평도 좋고 금액도 정말 싸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금액을 입금한 후에 송장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와는 연락도 되질 않았죠. 사기 당한 걸까요?
최근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나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인 이득만 취하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스팸 문자, 스팸 메일, 사칭 등 개인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및 결제 시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결제수단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사례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취업 사기에 이용된 개인정보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취업 사이트에 입사 제한이 가능하도록 이력서를 등록해 놓은 나진격 군에게 취업 합격 통보 메일이 날아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실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출입증 제작을 위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진격 군은 기쁜 마음에 큰일라 컴퍼니 주소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이력서, 본인 사진을 메일에 첨부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이는 취업난을 악용한 사례로 큰일라 컴퍼니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대포통장 제작, 대포폰 생성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접근하는 취업 사기는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취업을 알아봐주겠다며 접근하여 금품과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며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력서만으로 합격을 통보하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 통장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요즘은 SNS,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개인정보 침해에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성인임을 증명하라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올렸으나 오픈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씨? 톡 보고 연락드려요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명이 아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 SNS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주변 지인을 통하여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는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안전한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SNS 및 메신저에 등록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입력하세요. 둘째, 공용 PC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하세요. 셋째, 스마트폰 구입 후에는 기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필 정보 가능한 최소한으로 공개하세요. 어떠신가요? 모두 숙지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해요. 이용자의 권리 보장.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할 권리, 열람, 제공, 정정 및 동의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거나 사업자가 보낸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필수 항목,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별도 동의할 수 있으니 선택 항목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람, 제공, 정정 및 동의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또는 별도 메뉴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이용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의 첫 화면 하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성명, 생년월일, 인터넷 쿠키, 위치 정보 및 결제 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을 확인하는데 회원관리, 이용자와 회사 간의 의사소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은 처리 방침 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혹은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위탁받은 자 및 처리 위탁 목적을 전자우편, 서면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은 사이트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제공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두 번째,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고 세 번째, 내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원 정보 수정 메뉴를 클릭하여 정보를 수정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상의 회원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가 더 알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하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열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 요구하기입니다.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동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여 회원 탈퇴를 클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받았거나 개인정보 상담이 필요할 땐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키사 118 사이버 민원센터로 전화하세요. 예를 들면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 전화, 회원 탈퇴한 사이트에서 홍보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이벤트 당첨 명단에 나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가 게시된 경우 등이 해당돼요. 그리고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 소개, 기술 지원, 개인정보 신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실, 정보광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앱 설치 시에는 접근 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필수적 접근 권한과 선택적 접근 권한을 구분합니다. 음악 앱 설치 시의 접근 권한 고지에 대한 예시 내용을 살펴보세요. 선택적 접근 권한의 허용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아시죠? 또한 앱의 접근 권한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앱 메뉴를 통해 앱 정보 페이지로 가면 해당 앱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이름, 휴대폰 번호, 연속된 숫자 등 예측하기 쉬운 숫자나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설정한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시에는 공용 PC를 통한 금융거래를 자제하고 공용 PC 내 공인인증서를 사용했을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하며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시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또한 모바일페이 서비스 이용 시 지문 인증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이동통신사의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액 결제 시 2차 비밀번호 설정 및 차단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